두 번째 고민은 이것도 좀 공통. 돈은 얼마나 많이 벌어야 되나요? 이런 거예요. 돈은 얼마? 그러니까 다 돈 관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메타인지 하는데 이게 메타인지 되게 포괄적인 단어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시기에서 메타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친구 돈 얼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인생에서. 오 수액하는데 몇 살이에요 앞에 앉은 친구? 20살. 좋아 아주. 에? 근데 돈 조금 필요 있어야 없어. 조금 있어야 행복해요. 조금. 조금은 있어야 되고 그래도 수액 좀 있었어. 아주 내가 볼 때 마음 먹고 있었어. 이 새끼 나한테 물어보기만 해봐라. 아니 근데 돈 없다. 눈빛이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었어. 너 그거 물어볼 줄 그게 알았어 아니라 네가. 호흡을 벌써 몇 번 먹었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난 수액은 오늘 죽일 거야. 그러면서 좋았어 잘했어. 그다음에 다른 뭐 여기 앞에 있는 돈 얼마 있으면 인생에서 행복할 것 같아요. 저거 집 한 채 있으면 그냥 액수로 말해보세요. 집도 뭐 여러 가지잖아. 뭐 액수. 뭐 3에서 5. 예? 3에서 5. 에이, 3에서 그거보다 더 있어야 3에서 5억? 행복하지. 근데 좋아요. 근데 봐봐요.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예? 여기 뭐 얼마 있으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돈? 저요? 네. 많을수록 좋은데 얼마? 30억? 30억. 30억. 예.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게 국민적 이게 금전 뭐랄까 재무적 메타인지를 높여서 이 방송도 많이 퍼졌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다 그거예요. 얼마 있으면 행복한지 물어보면은 다 어때요? 일단 많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제대로 해본 적이 단 한 명이 없어요. 나 그걸 한 번도 대답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단은 그걸 한번 진짜 진지하게 따져봐야 돼요. 일단 인생에서 앞에 우리 젊은 친구가 패기 있게 돈 없어도 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기 집이 있으면 당연히 행복감이 올라갑니다. 안정성, 주가 해결되니까. 그럼 일단 집이 있어야겠죠. 네? 근데 먹고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비상금, 아플 때를 대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이제 처자식 있고 가족 있으면 가족한테 들어가야 되는 돈. 이런 거를 진지하게 따져보는 거예요. 진지하게. 응? 진지하게. 그래서 저는 제가 번 돈의 뭐 99%? 이 정도? 99.9%? 쓰고 남는 돈은 다 기부할 거거든요. 예? 왜냐면 따져본 거예요. 솔직히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제 목표가 기업가치 1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거기 제 지분이 35%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럼 제 자산이 어떻게 돼요? 3,500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한테 3,500억이 필요가 없거든요, 나는요.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많으면 좋겠죠? 만약에 제가 따져보는 거예요. 제가 뭐 부카티 이런 막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포르쉐 이런 거 말고 뭐 그런 부카티 뭐 막 몇십억짜리 막 막 스포츠카. 그다음에 뭐 제가 전용기를 갖고 싶다. 막 요트를 갖고 싶다. 그렇게 해서 하면 3,000억이 모자랄 수도 있어, 심지어요. 그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코너 맥그리거 있잖아요. 요즘 많이 두드려 맞았잖아요, 하빕한테. 그 사람이 코너 맥그리거도 여러분 엄청 부자예요. 엄청 부자라고요. 일단 그분을 다 모르시는 거 같아요. 코너 맥그리거가 이종격투기 선수인데 그 수액에 살고 수액에 죽는 친구인데 수액에 죽을 뻔했어. 맞아 죽을 뻔했어요. 하빕한테 맞아 죽을 뻔. 그 운동을 안 하고 깝치다가 맞아 죽을 뻔하셨는데 그 친구가 되게 부자예요. 왜냐면 대전료가 제일 높아요 지금. 그래서 그 친구는 좋은 게 뭐냐면은 하빕한테 두드려 맞았지만 또 다음 대전료도 많이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이 위스키 사업도 해서 부자여서 그 친구가 어디 그리스 앞바다인가에서 자기 보트에 타서 이렇게 앉아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인스타그램에 뭐가 올렸냐면은 자기 뒤에 무슨 빌딩 같은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요트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러시아의 제일 부호가 갖고 있는 요트라서 그 요트는 뭐 몇백억인가 제 그 액수도 너무 커서 기억도 안 나요. 뭐 거의 뭐 몇천억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엄청 천문학적인 숫자였어요. 요트가. 뭐 빌딩 값이었어요. 빌딩 값. 그렇게 따지면 저도 만약에 그런 거 갖고 싶어 하겠지.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1도 없어요. 자동차는 멀쩡하게 내가 타고 다니고 굴러가는 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저 본인은 심지어 차도 몰지도 않아요. 택시만 타요, 저는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고 여행 가고 그다음에 뭐 하면은 없어요. 딱히 필요가 없어요, 저는요. 그래서 사회공헌 사업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걸로. 저는 그러니까 가끔 제 기준에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저 사람들 자산 1조, 2조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까? 난 그게 궁금해요. 되게 궁금해요. 나 같으면 그냥 존경받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아둥바둥 살까? 게 되게 궁금해요. 왜? 솔직히 제 기준에서 저도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저는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끝나요, 저는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왜 그렇게 말씀드냐면 저는 빨리 이 항목을 벌면은 월급으로만 해도 뭐 그 연봉으로만 해도 10년 안에 100억을 벌고도 남아요.
근데 저 충분하다니까요. 그게 그냥 기부도 좀 많이 하고 여러분 과자도 사주고 이런 거 이제 무료로 행사해도 즐거운 거예요. 그게 즐겁지. 옛날에는 이런 거 해갖고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나도 모 강사처럼 이런 거 하면 5만 원 받아야 되나 10만 원 받 그런 고민을 되게 오래 했었어요. 이거 제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전에 그 고민을 진짜 1년 동안 했었어요. 강사료를 그러니까 강연료가 5만 원이 적합할까 10만 원이 적합할까 왜 그렇게 받는다는데 그래도 올까? 막 그런 고민도 하고 그래서 1000명 들어오면은 와 1억이네 아뭐 1억이네 막 너무 좋은 거 생각만 해도 한 번에 1억씩 버네. 근데 그런 생각 아예 안 한다니까요. 요즘에 그거예요. 어디를 대관을 하면 큰 데를 할 수 있지? 아 근데 이 인간들 왜 이렇게 노쇼하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돈을 안 받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게 노쇼 안 하려면 매밖에 없나 진짜? 그래서 그 매를 때리는 영상 한번 찍어야 되나 진짜? 주작을 한번 해야 되나 그 생각을 그런 게 고민인 거예요. 또 싱가포르에서 공부해가지고 네, 태형이 있거든요. 거기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태형이 있어갖고 그래서 그 영향을 좀 문화권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한번 인생에서 그걸 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 진짜 심심함만이 아니라 한번 날 잡고 따져보세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아파트에 살 건지 빌라에 살 건지 그러면서 재무 감각을 키우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집 살려면은 이 정도 돈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나 혼자 벌었을 때, 내 배우자랑 벌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4인 가족, 뭐 3인 가족으로 살 때 이렇게 하면 식비가 이 정도 들겠구나. 그 다음에 이러면서 공부해 가는 거예요. 아픈 거는 실비 보험은 얼마짜리 들면 어디까지 커버가 되는구나. 그럼 내가 보험료 이만큼 빠지네. 그 다음에 뭐 다 따져보는 거예요. 내가 여행을 얼마나 가면은, 내가 며칠씩 하면은. 네? 근데 그거를 그날 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진짜 진지하게 따져본 사람이 없어요. 그럼 또 이런 얘기 보면 방송 보면 그걸 뭐하러 따지냐고.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 따지기 싫은 사람은. 네? 그렇게 따져보면 내가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제일 큰 비중이 차지하는 게 집이에요. 저도 빚이 많아요. 아직 집 그 대출 난민이에요. 저도요. 전세 난민에서 대출 난민으로 신분 업그레이드 됐는데 여전히 은행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와이프한테 미안한 게 그거예요. 제가 올해 기부만 한 1000몇만 원 했거든요. 그 은행 빚 갚으면 좋아요, 사실요. 근데 천천히 갚아도 되거든요. 뭐 은행이 나한테 와서 독촉하는 것도 아니고, 에? 이렇게 누구 이렇게 도와주는 게 제 원동력 중에 하나예요. 그게 내가 누군가는 뭐랄까 뭐 이렇게 뭐 요트를 사고 그런 걸로 뭐 이렇게 자랑을 하고 뽐내면 그런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왜? 다 자기 의지가 있는 거고 다 자기가 소유한 대로 합법적으로 했으면 그게 왜 잘못된 거예요? 에? 근데 저는 이렇게 기부하고 누구 도와주면 그게 뭐 마음이 좀 그때 충만한 느낌을 받아요. 마음이 되게 충만한 느낌을 받는데 그게 제 원동력인데 제가 이제 집 관련해서 이제 집이 제일 비중이 큰데 집을 그냥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희가 솔직하게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면은 저는 언제 사든 상관 전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 그거예요. 집값이 오르냐 떨어지냐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저는 사실 그거예요. 저희 동네는 판교에서 제일 비싼 집 중에 하나예요. 판교에서는요. 근데 그래서 빚을 많이 냈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예요. 제가 집 산 걸 알려드릴게요. 왜 그렇게 샀냐? 판교가 이제 분당 군데 이제 판교는 이제 신도시고 분당은 더 오래전에 개발된 신도시인데 분당에 가면 조금 연식이 된 아파트들이 있어서 거기 가면 훨씬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실제로요. 근데 저는 원래 옛날에 삼성 다닐 때부터 무조건 판교에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 우리 와이프도 내가 우리 와이프는 판교가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계속 설득을 한 게 나는 나중에 IT 관련 일을 하고 싶고 그 가장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적화된 환경은 판교다. 응? 나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분당만 해도 왜냐면 우리 집에서 그 판교 테크노밸리 걸어서 5분이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되게 자주 가요. 관련자들 만나러.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도 그래도 판교에 둔 거고 왜? 나는 일이 내 인생에서 50%, 70%를 차지할 텐데 결국엔 사용 시간으로 보면은 나는 그거를 하는데 왔다 갔다 그런 거 시간을 낭비하는 게 내 인생에서 제일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 나중에 의미 있는 일 할 거고 내가 수익도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 좀 당장 빚을 지더라도 여기다 집을 사는 게 올바른 판단이고 투자가 아닐까 해서 제가 했을 때 약간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부모님도 말리고 제 주변도 너무 비싸지 않냐 그러고 빚이 뭐 그럼 대출 너무 많이 받아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3년 전에 이제 판교를 완전히 이사를 왔거든요. 3년 전부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연치 않게 누구를 알게 돼서 우리가 유튜브 시장에 들어간 거예요. 유튜브를 몰랐는데 우리는 페이스북만 할 생각이 있었지 거기서 우연치 않게 진짜 아시죠? 약간
유튜브 할 말 1도 없었어요. 그날을 기억해. 네, 그날을 기억해요. 근데 그게 제가 판교에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진짜 우연치 않게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유튜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유튜브 들어가야겠구나. 유튜브에 들어갔고 1년 만에 우리가 자기 개발로는 거의 최강자가 된 거예요. 유튜브에서요. 그러면서 비즈니스 뭐 매출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죠. 지금 빡독 행사 이 촬영하는 날 오픈한 지 이틀인데 뭐라 그럴까? 지금 신청자가 450명이에요. 아마 1000명이 넘어갈 거예요 이번에요. 저는 아주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런 분위기가 자꾸 조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신청을 하면은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상한 사기꾼 놈의 새끼들이 그걸 다 가져가고 있어요. 제가 말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뭐 큰 기업 하나 대볼까요? 여러분 현대중공업이 생각보다 시총 10위 안에 들어요. 현대중공업 시총 10위 안에 들 거예요.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도 여러분 현대중공업이 하는 사회공헌 사업 한번 대보세요. 몰라요. 뭐 그렇게 생각하려고 필요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회공헌 사업 실제로 많이 해요. 막 아마 몇백억 넘게 쓸 거예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삼성이 하는 사회공헌 사업 아무거나 대보세요. 대학생 멘토링. 맞아. 그런 거 있어요. 또 삼성 드림 클래스. 맞아요. 그게 이제 멘토링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삼성은 뭐 몇백억 단위래요. 몇백억 단위. 몇백억 단위래. 진짜 많이 써요. 진짜. 일단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 직원들이 봉사활동 나 삼성 다닐 때 나갈 때 거기 돈을 다 써요. 네? 근데 모르죠. 그러니까 나는 진짜 사회공헌실에 있는 사람들이 냉정한 이타주의자만 한 200번씩 읽으면 나라가 확 좋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일을 똑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교는 여러분 시총이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에요. 100위 안에도 못 들 거예요. 근데 대교가 이 빡독이라는 거를 사회공헌실이 추진을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빡독이 유행어가 됐어요. 유행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요. 왜? 어떻게 할 수 있냐? 해시태그 숫자 증가 숫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엄청 빨리 증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빡독 안 뽑힌 분들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막 사진 찍거든요. 증명사진. 자기도 막 거기 달아요. 집에서 하고 있어요. 막 그러면서요.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라고. 근데 이게 만약에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뀐다니까요.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빡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게 좋아지는 기업이 그거 뭐냐?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진짜 이런 게 많아지면 많을수록 좋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다시 좀 3,000% 왔었는데 판교로 간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인생에서 이런 철학이 있고 꿈이 있고 뭘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여기가 좀 비싸지만 빚의 노예로 한 10년, 20년은 살아야겠지만 내가 할 일을 해서 투자를 하고 이 집값이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제가 정점에 샀을 확률들도 높아요. 그 떨어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왜? 거기서 평생 살 거니까. 네? 평생 살 거니까요. 거기서. 뭐 20년 이상 살 생각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진지하게 고민 안 하고 그냥 다 여러분 집 하면 뭐 생각만 하는지 알아요? 떨어지네 오르네 요 생각만 해요. 지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거주예요. 거주. 그럼 뭘 따져봐야 돼요? 그 가게 가서 봐야 돼요. 슈퍼마켓 좋은 데 있는지, 그다음에 버스 이런 거 잘 돼 있는지. 제가 판교로 내려오면서 그럼 서울이랑 접근성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강남 빼고는. 근데 판교에 살아도 되겠다고 결심한 게 광역버스가 종로까지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강북까지 광역버스가 되게 잘 돼 있어서 딱 하면 바로 가서 전철로 가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냥 이런 거를 전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사는데. 왜냐면 빚을 너무 많이 져야 되니까. 솔직히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250만씩 막 이렇게 나갈 때마다 막 가슴이 아파요. 내가 내 돈을 뭘 했다고 내 돈을 갖고 가는 걸까? 빌려주셨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그러니까 집은 되게 하나에 국한된 얘기예요. 재무적으로 내가 얼마 있으면 행복할지 진짜 그거를 한번 진짜 세세하게 그렇게 따져보면은 이런 친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돈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나오는 게 맞아요. 일부분은 돈이 없어도 행복한 친구가 나와야 돼요. 네?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나는 평생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부모님 집이니까 상속세 반 내면은 집 물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집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배우자도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를 동의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게 전혀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요. 예? 예를 들면은 만약에 저는 이런 비즈니스 안 하면은 솔직히 저는 지방 가서 살 거예요. 왜? 지방 집값 진짜 싸거든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재무할 때 따지는 게 여러분 막 국민들 막 댓글 보면 터무니없는 댓글 나오거든요. 사교육비 때문에 등골이 부러진대요. 저는 사교육비 1원도 쓸 생각 없거든요.
제가 쓰는 사교육은 만약에 그런 게 될까요? 운동, 예술 이런 거 내가 절대 못 가요. 우리 딸이 진짜 전문가 일반인 아니면은 피드백을 못 받는 거에만 잔뜩 쓰겠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사교육은 어떤 목적으로 쓰냐? 엄마들은 잘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쉬려고 사교육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좋은 사교육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들은 잘 알아요. 학원에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부보다 얘가 어디 안전한데 묶여있다. 이 의식이 되게 강해요. 네? 되게 강해요. 그냥 오히려 되게 좋은 사교육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뭐 중고등학교 가서 쓸데기 없는 대학 이런 거 잘못된 대학 보내면서 거기다가 뭐 사교육비를 쓰는데 등골이 부러진다? 말도 안 되는 진짜 투자거든요. 그거는요. 그러면서 자기는 못 살겠대요. 자기가 공부를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살면서 막 맨날 뭐 사교육 때문에 등골 부러진다 댓글이 맨날 배대시 되게 많아요. 그거 동의 하나도 못 하겠거든요. 저는요. 딱히 시킬 사교육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이걸 재무적 설계를 이렇게 진짜 내 인생의 철학에 맞춰서 한번 해보면은 뭐 다 정리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불확실성이 제가 볼 때 인생에서 한 20% 이상은 거쳐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젯밤에도 새벽 2시 반에 우리 회사 3개의 회사에 대해서 계속 그냥 숫자를 계속 써버려. 지금 똑같은 걸 몇 번을 쓰는지 모르겠어. 내년 여기는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여기는 뭐가 나가고 투자가 얼마 들어가고 그다음에 부동산 비용이 얼마 빠지고 사무실을 사야 되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사람을 3명 더 뽑았을 때 그다음에 뭐 보너스를 좀 더 줬을 때 계속 이걸 계산해보는 거예요. 계속. 나는 개인이 아니라 조직에 대해서요. 따져 재무 설계를 하는 거야 거기서 하면서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걸로 뭐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방향이 점점 잡히는 거예요. 플랜 이제 A, B, C를 거기서 만드는 거죠. 뭐 이제 처음에 이제 돈을 얼마나 많이 벌면 좋나요?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한 번씩 따져보세요. 그거에 대해서요. 왜? 막연하게 인생에서 부자가 목표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어떤 미국 힙합 가수가 말한 건데 그거예요. 숫자는 무한대다. 돈은 숫자다. 돈이 너의 꿈이면 너는 그걸 평생 쫓을 수가 없다. 그게 수액이 쩔었었어요. 진짜. 되게 안 유명한 래퍼였던 것 같아. 내 기억에. 내가 영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멋있는 거예요. 진짜. 만약에 여러분이 꿈이 부자예요. 그럼 뭐가 왜 얼마 버는데? 100억이 왜 100억인데? 그냥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제 주변에 100억 이상 갖고 있는 분들 손에 뭐 10손가락 이상 꼽게 많거든요. 안 행복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싸우고 걱정하고 건물 세로 1년에 20억씩 받는 분들 되게 한 두 분 있거든요. 두 분? 20억 이상 받는 분? 뭐 한 20, 30층 이상 빌딩에 있는 분들이죠. 근데 요즘에 건물이 공실이 되게 많아요. 부자인데 공실이 지금 한 6년째 난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고통스러워 죽으려고 그래요. 돈은 여전히 많이 버는데. 그럼 여러분 그렇게 갔죠? 비용신 아니에요. 그 사람 맥락이에요. 그게요. 그 사람 그게 괴로운 거예요. 되게 괴로워요. 나한테도 맨날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게 안 된다고 내가 볼 때. 안 된다고. 되게 안타깝죠. 왜냐면 그분도 돈은 많았지만 자기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고민 안 해본 거야 그거에 대해서요. 만약에 제가 그분이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거기를 무료 전시회 공간으로 풀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공헌으로 바로 했을 거예요. 어차피 안 나가는데. 유동인구라도 만들고 사람이라도 많이 오고 문화행사 돈이 되게 많거든요.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한 달에 세로 1억씩 넘게 받을 수가 있지?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거긴 세로 1억도 더 넘어요. 그 20층짜리 건물인데 한 층이 3천만 원이 넘거든요. 3억이네 3억. 6억이네 6억.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부자신데 왜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사시지? 부러운 눈빛인데. 엄청 부러웠어 한 거. 내가 잘못 계산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내가 슬퍼졌어요 갑자기. 근데 아무튼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분이었으면 난 벌써 행복하게 살 방법이 있는데 그분은 그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하고 어떻게 내 부를 더 모을까? 이미 많은데. 여러분 그게 막 100억 200억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조금만 노력하면 어느 수준에서는 여러분이 다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기회가 있는 나라예요 실제로. 근데 그거에 대해 고민 안 됐으니까 더 벌어야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고 작가님이 되게 특이하신 게 뭐냐면은 고 작가님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괜찮아지 무슨 얘기 하려고? 이게 한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고 작가님 저한테 그랬어요. 일주일에 10,000원으로 산 적이 있고 세 가족이.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일주일에 10,000원으로 사냐고. 살면 사라진대요. 그렇구나. 난 못 살 것 같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자기 재무 설계 안에 뭐가 있었냐면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데도 해외여행 한 번은 꼭 있었어요. 왜? 그게 삶의 원동력이니까.
그러니까 뭐 사치라는 게 아니라 최저가를 이렇게 모아갖고 해외 패키지를 본인이 현수님이랑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 한 번씩은 꼬박꼬박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방향 중에 하나인 거예요. 고 작가님이 뭐 힘든 것도 있죠. 근데 그걸 해서 행복을 찾았었다니까요. 소득이 그때 막 못 벌 때는 막 엄청 못 벌었죠, 진짜. 아니 뭐 소득이 없었지. 없었죠.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인데 소득이 있으면 마이너스 소득이 있겠지.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럴까 고 작가님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제가 돌이켜 보면은 뭐 이렇게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행복도를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저보다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왜냐면 삼성 아직 인생을 모르네. 근데 아니 저는 농담. 삼성에 있으면서 되게 아둥바둥 살았었어요. 솔직히 아둥바둥.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게 좀 그냥 더 벌면 행복했지. 그 인생에서 되게 진짜 재무적으로 그 재무적 사고를 내 철학에 얹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많으면 행복하겠지. 전무되면 50억 번다는데 다 합치면은 전무돼 볼까? 이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학원으로 가볼까? 그 생각도 해보고. 내가 공학 박사니까 학원에 공학 박사 몇 명 없을 텐데, 그 다음에 삼성 출신 공학 박사 없을 텐데, 내가 학원 가면 1타 강사 한번 해볼까? 내가 물리 한번 싹 쓸어줘? 내가 막 그랬었어요, 진짜. 예? 그 다음에 재벌들 부자들 상대로만 애들 유학 컨설팅해서 해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었어요, 진짜. 근데 요즘엔 그렇진 않아요. 그거를 저는 정했어요. 그러니까 정했기 때문에 어때요? 남는 돈은 다 기부하겠다고 오피셜하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지금은 소득의 일부분이지만 그때는 어때요? 내가 필요한 돈을 다 모았기 때문에 내가 그때부터 버는 돈은 전액을 기부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제일 멋있다고 봐요. 빌 게이츠 멋있잖아요. 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게이츠 앤 멜린다 재단 만들어서 막 기부 열심히 하면서 사시잖아요. 막 아프리카랑 자기랑 뭔 상관이 있다 가서 말라리아 막 퇴치하시려고 그래요. 자기 뭔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 즐거운 거야. 자기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를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행복이라는 것은 철저히 주관적 감정이에요. 그거는 뭐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왜냐면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내 호르몬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철저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에서 뭐 인간으로서 얻을 수 있는 행복도의 극은 비슷해요. 뭐 이상한 사람 아닌 이상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각자만의 어떤 그런 가운데 각자의 철학이 있겠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게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부정할 수 없는 거는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 보통 그 달러로 따지면 한 3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3천에서 4천, 3천 정도 안팎이 되면 거기 전까지는 그냥 거의 비례예요. 돈이 있을수록 행복도 올라가요. 왜냐면 인간은 먹고 살아야 되고 기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사람은 성인급 되지 않는 이상은 행복도를 느끼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 정도로 어느 정도 기본 이상을 하는 것은 매우 행복도가 매우 깊게 나타나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속도가 꺾여요. 비례가 좀 꺾이는데 꺾이지만 안타깝게도 우상향이 바뀌지는 않아요.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요. 증감율이 감소한 거죠. 그리고 그것도 있습니다. 조지 벨런트의 행복의 조건 7가지 있는데 7가지에 돈이 안 들어가요. 행복 조건인데 왜 안 들어갈까요? 기본 베이스예요. 재무적 안정성. 너무나 베이스라서 안 넣는 거예요. 특히 이거는 행복의 조건이 정확하게는 노인들의 행복의 조건. 나중에 우리 나이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행복하냐 본 거거든요. 재무적 안정성은 기본 베이스입니다. 거기에 7가지 중에 4가지가 건강과 관련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 친구처럼 되게 좋은 마인드예요. 저도 20대 때 저는 교회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항상 갖고 있는 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일종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나 이 말씀 제일 좋아했어요. 왜냐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할지라도 자족해야지.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육체를 가진 몸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 7개 중에 4개가 몸하고 관련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몸이 아프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나머지 3개가 하나가 이제 교육. 내가 평소에 공부를 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대인관계. 내가 어떤 사람과. 해서 많은 사람을 아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나의 비밀을 털어낼 수 있고 시시껄껄랑 얘기할 수 있는 그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 나이 한 70 모아가지고 둘이 옛날 얘기하면서 서로 욕하면서 화투 한번 칠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란 거죠. 제가 우리 그 꿈 하나 얘기하면 우리 오락실 차리는 그래, 나중에 우리 원래 고 작가님도 게임을 좋아하고 저도 게임을 좋아해요. 둘 다 게임돌이여갖고 솔직히 우리 그래서 열심히 벌었으니까 그래서 모니터도 뭐 110인치로 쓰고 그러면서 진짜 예? 저한테 비전을 심어줬어요. 네, 비전을 형! 심어줬어. 나만 따라와! 그럼 내가 그냥 그 비전에 설득 당했어. 안 당했어요? 당했지. 그래? 그럼 게임 시켜줄 거야. 그 스피커도 뭐 스웨덴산으로 뭐 제일 좋은 거 틀면은 막 천둥 아니 농담 아니에요. 천둥 이렇게 치면 되게 많이 막 비 했어요. 오나 막 우산 쓰고 막 이렇게 진짜. 네. 그거 이제 마지막 하나가 이거는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말씀드릴 건데 내가 어떻게 고통을 바라봤느냐. 고통의 경중이 아니라 고통의 이제 인식인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되게 그렇게 고차원적인 게 고차원 것에 중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인식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무시하면 일단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갖고 있어야 행복과 연결이 있어요. 이거는 무시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되 이제 신박사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러면 어디까지냐? 어디까지 구체적인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 생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맞춰 내가 무엇을 행동할지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가끔 뭐 이렇게 뭐 얼마 보고 싶니 물어보면은 뭐 몇십억 30억 보고 싶니 50억 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게 너무 막연한 나머지 그렇게 벌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행동해야 될지를 아예 몰라요. 아무런 구체적인 플랜 실행 방향이 없어. 1000억 이래놓고 그쵸? 들어오면 그게 아무 말 대잔치지. 뼈 없는. 뼈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얘기를 하는 내가 왜 그 금액을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왕이면 그 돈이 단순히 그게 아니라 내가 행복의 기준을 찾으면 되게 좋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집을 얘기할 때도 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주의 목적이다. 이런 것을 갖게 되면은 좀 마음 편해지죠. 그럼요. 근데 대부분 투자의 목적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걸 따지는 거죠. 오른의 만에 투자의 목적이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아세요 지금? 4가지 기준이 있어요. 정리 한번 해주시죠. 투자의 목적. 이게 일단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1순위 소형, 2순위 직장 가까운 곳, 3순위 대단지, 4단지 신축이에요. 야 우리 얘기보다 이 얘기에 끄떡이는 게 반 이상이었어. 근데 여러분 살아갈 때 그런 걸 이게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맥락 들어가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항상 보장할 수 없죠. 항상 오른다고. 그렇죠? 그러면 그거 가운데에서 얼마나 인생이 피곤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집은 내 거주의 목적이다. 대신 저도 뭐가 우선순위냐? 회사. 가까워야지. 그래서 판교로 이사 오려고 그러잖아요. 이사 오는 게 왜냐면 인천이 제 아는 사람도 훨씬 많아요. 그러나 제가 일을 하기 위해서 판교가 훨씬 효율적이고 그 얘기를 저 와이프한테 얘기하고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하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그러한 자기가 어떤 재무적으로 얻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이걸 행복으로 생각하고 기준 적게 되면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 의사결정 내실 때 좀 편해질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현명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교육 얘기하는데 얘기할게요. 이거는 본인이 선택이에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많은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자살률도 1위고 노인 자살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사교육이에요. 무리한 사교육. 여러분 우리가 30대에서 50대는 우리가 소득과 지출 구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소득이 지출을 초과하는 단계가 30대에서 50대예요.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은 그때 어떻게 하죠? 그 잉여 돈을 저축하죠. 모으거나.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되게 얇거나 역전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죠? 자신한테 돈을 막 쓰는 거예요. 이렇게 사교육 있는데. 그래서 애들 키워놨더니 뭐예요? 마땅히 자산이 없어요. 그리고 게다가 자산이 뭐냐면 연금을 드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사요. 오르면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부동산이라는 것은 묶여있는 자산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거기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부동산을 팔면 또 이사를 가야 돼요. 맞죠? 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연금률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나이 들어 살 때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행복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되는데, 또한 이 고민 안에서 근접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최소한의 공부. 그냥 내피셜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계획 잡으려면 알아보세요. 그런 정보들 취합해서 결정을 내고 계획을 잡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게 좀 더 나은 의사 결정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어떤 그냥 확 들어오는 신념이나 딱 들어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라, 막연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렇게 발상을 하고 접근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조금 재무적으로도 조금 나아질 수 있고, 또 내가 같은 재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이런 발상으로 하나 접근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요즘에 이제 가계부채가 1,500조라고 난리예요. 대한민국 망한다고. 제가 그 페이스북에 썼는데 우리나라에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랑 먹고 살 만한 자영업자가 500만이 넘어요. 500만이 넘는다. 우리나라 먹고 살 만한 사람 500만 명이 넘는다고요. 그래서 500만 명이 이제 실질적 주택 구매자가 있다고 치면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둘이서 벌면은 1억씩 다 넘게 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만약에 그걸 따져보면 나 500만 원 나누면 1인당 3억이에요. 3억. 집이 있고 빚이 3억 이면 어느 나라도 그 정도는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되게 적은 편인데 이게 반반으로 갈리죠. 만약에 그 3억이 하위소득계층한테 되게 큰 돈이라서 실제 우리나라 하위소득계층이 가계부채가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상위는 어때요? 되게 먹고 살만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말씀하신 그거예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모든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소득층 문제. 저소득층 문제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회계상으로 부채는 자산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쉽게 아파트 값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살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파트를. 그러니까 어디는 떨어져요? 지방은 떨어져요. 거기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고 직장이 없으니까. 근데 이 경기도, 수도권, 서울, 그 다음에 이제 각 거점 도시 핵심 지역은 직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서 이제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뭐다? 내가 실거주 목적이면 그런 고민 안 해도 된다니까요. 실거주 목적인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라니까요. 그 지역에도 가보고. 저는 그래서 이게 판교 집 사기 전에 얼마나 거기에 이제 전세로 이렇게 살면서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그 지역 탐색을 많이 했는데 이게 진짜 살만한 곳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집이 무리하게 산 이유 중에 마트랑 가까워서 걸어서 갈 수 있거든요. 큰 마트랑. 큰 마트 걸어서 갈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큰 마트 걸어가는 게 그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버스 많이 서 있고 지하철역도 가까우니까 택시 잘 잡히고 그냥 딱 좋더라고요. 저는요. 그다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걸어서 갈 수 있고 된 거예요. 야, 그럼 10년은 살겠구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은행에 열심히 이제 상납하자 이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진짜로요. 예? 아무튼 여러분 진짜 그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점 엄청 큰 돈 같잖아요. 막 진짜 세상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 근데 저 아시는 분 중에 삼성에 수석인데 결혼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두 분. 그분들은 본 복만 둘이 합쳐서 1억이기 때문에 2억이에요. 그래서 PS 받으면 연 소득이 3억이 넘어요. 그 가족은. 그 빚을 1년에 생활비를 한 8천 정도 쓰면 2년이면 다 갚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만약에 없으면 여러분 주변에 없는 것 뿐이에요. 자, 항상 이게 얘기해요. 자, 얘들아, 저 주변을 돌아보라. 얼마나 많은 건물들인데 크고 나 작은 누군가 건물이 다 있냐. 주인이 있어. 다 주인이 있다. 내 것만 없어. 그렇죠? 그렇지, 내 것만 없지. 근데 다 주인이 있다. 적어도 2, 30억에서 많으면은 몇백억짜리 하는 거 다 주인이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GDP 11위, 13위 왔다 갔다 하는 나라예요. 11, 12. 예. 세계에서 우리가 그 정도 돈 잘 벌고 있는 거예요. 210개국 중에서 조사국. 예. 그러니까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 그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가계부채는 원래 이제 문제가 1,500조가 문제가 아니라 소득 대비 부채율이 되게 높아요. 높은데 안에 세세에 들어보면 어떻다? 이게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인데 우리가 LTV가 낮아가지고 되게 안정스럽고 두 번째로는 이게 계층화돼 있다, 양극화다, 위험도는 거의 저소득층이다. 그러니까 라는 돈은 좀 정도만 위험하고요. 알고 계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은 얼마나 벌어야 하는가 좀 이제 아주 한 줄 요약을 하면은 돈에 대해서 재무적 메타인지를 높이는 이런 어떤 훈련이나 사고 방식을 한번 꼭 가졌으면 좋겠다. 돈이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재무적 상황에서 메타인지가 얼마나 높으냐가 정말 중요하다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